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통계 수학 함수 중에서 안 배웠던 함수를 배워보겠습니다. count if와 sum if라는 함수인데요. 이거는 같이 묶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 함수와 sum if 함수는 거의 인수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count if는 첫 번째 인수가 조건 범위이고요. 두 번째 인수가 조건이에요. sum if도 처음 인수가 조건 범위이고 두 번째가 조건. 여기까지는 똑같죠? count if와. 그렇지만 마지막에 생략 가능한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 계산 범위입니다. count if는 count가 개수를 세는 함수고 if가 조건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세는 함수고요. sum if는 sum이 더하는 함수, if가 조건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셀을 합계를 내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개수만 세면 되니까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걸 개수만 세면 되니까 인수가 두 개고요. sum if는 조건 범위에서 조건이 맞는 것을 더할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 생략 가능합니다. 세 번째가. 하지만 조건 범위가 더할 게 아니라 더할 범위가 따로 있을 때는 세 번째 인수를 적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조건 범위와 계산 범위는 그냥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으시면 되는데요.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 조건 부분이 뭐 문자든 숫자든 어떤 셀이 조건일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복잡한 조건일 때는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이 뭐 대리다 그러면 직접 입력할 때 큰 따옴표 하시고 대리 이렇게 조건을 적어 주셔야 되고요. 뭐 숫자에서 9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큰 따옴표 하시고 이상 부호를 적어주시고 90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상이라는 기호가 나와서 지금 한번 이상, 이하, 초과, 미만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은 엑셀에서 지금 보셨다시피 크거나 같다를 표시해주면 되고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아니라 90 이하면 이 기호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90 미만이다 그러면 이 기호를 넣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4가지 방식을 모두 조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보다 좀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요. 평균 이상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상 기호를 해주셔야 돼요. 이상은 해주셔야죠. 이상을 해주시는데 뒤에 평균을 내는 함수인 에버러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에버러지가 큰 따옴표 안에 넣어지면 여기 대리에서 쓴 것처럼 그냥 AVER이라는 그런 문자가 돼버려서 함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함수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면 안 돼요. 함수는. 그래서 큰 따옴표를 닫아주고요. 대신 앞뒤를 연결하는 이 연산자 기억하시죠? 문자열 함수 했을 때 배웠었죠? 이 연산자로 묶어서 뒤에 함수를 앞에 있는 이상의 기호와 연결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평균을 낼 범위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신다 그러면 평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른 함수들을 이용해서 뭐 합계보다 이상, 표준 편차보다 이상, 평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경우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총무부 직원의 수라는 거는 이 직원들의 부서명 중에서 총무부만 몇 개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count if겠죠? 개수를 세는 거니까. 그러면 count if를 써주시고 이 중에서 총무부가 몇 개냐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총무부, 지금 제가 찍은 DO에 총무부가 있으니까 이 DO의 값과 똑같은 값을 찾아서 몇 개인지 세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자, 대리도 마찬가지겠죠? count if 직위 중에서
대리 아무거나 찍으셔도 돼요. 대리가 들어간 글자. 여기는 있으니까 찍었는데 이거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이렇게 직접 써주시는 거. 이거 똑같습니다. 찍으셔도 되고 쓰셔도 되는데 뭐 찍으시면 장점이 편하다는 거. 근데 지금처럼 쓰시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11개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할 게 합계니까 이제 SUMIF를 써서 2개를 구해 볼게요. SUMIF. 조건이 뭐냐면 총무부예요. 합계내는 거는 직무수행 능력을 합계내는 거고 조건은 총무부예요. 그러면 조건 범위에서는 총무부가 포함된 이 부서명, 이 중에서 총무부 찍으시면 되겠죠? 쓰셔도 되고, 총무부인 뭐를 합계낸다고요? 직무수행 능력. 그러면 총무부에 해당하는 그 행과 같은 행에 있는 직무수행 능력이 자동으로 골라서 요 3개의 값이겠죠? 값들을 합쳐서 썸이니까 답을 구해줍니다. 자, 밑에 것도 같은 방식으로 SUMIF로 구해볼게요. 인사 보면은 부서명, 인사부가 포함된 부서명을 잡으시고 인사부 찍어주시고 이해 판단력 점수의 합계니까 이해 판단력을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사부가 지금 2개죠. 그러면 이 2개를 합친 값이 답으로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2개의 함수는 저희가 통계함수와 수학함수 할 때 안 하고 지금 따로 빼내서 배워봤습니다.